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오늘 아침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극적 전격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그간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온탕과 냉탕을 오갔는데요. 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이 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라는 초대형 이슈에 빠져들 전망입니다. 이날 두 사람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앞으로의 선거 판세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특히 안철수, 이준석 두 사람의 미묘한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될지 이 점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TV를 틀고 핸드폰을 열어보신 분들은 적지 않게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이른 시각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타전됐는데 윤석열, 안철수 이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선언할 것이고 아침 8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속보였습니다. 자, 아마 이 소식에 적지 않게 놀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다 확실하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열망했지만 어제까지 상황은 거의 포기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극적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자, 우선 두 후보의 단일화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 달린 인터넷 댓글 여론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몇 가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두 후보의 단일화 소식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가 있고요. 여전히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이재명과 윤석열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다가 결국 되는 쪽으로 붙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안철수가 안철수했다. 이런 건데 그동안 안철수 후보의 정치 행보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게 사실이죠.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일까지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대형 이슈가 선거 막판 표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있었던 두 후보의 단일화 선언 주요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 교체, 즉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 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고요. 또 저희 두 사람은 원팀이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실행 방안으로 두 후보가 내세운 건 국민통합정부인데요.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하기로 했고요. 대선 뒤 즉시 합당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의 큰 골자인데 그 뒤에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게 그간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를 변함없이 주장해 왔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길래 후보 단일화에 응했나? 바로 이 점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가 가능한 시간은 이미 지났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라고 말했고요. 제3당으로서 계속 존속하면서 열심히 투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죄송하다. 그분들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반드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제 실행력을 증명해서 그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로부터 조금 모욕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표현을 듣곤 했는데 앙금이 남아있지 않냐라는 질문에 약간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건 직접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 하신 분 먼저 하겠습니다. 이우민 기자. 네, 문화일보 이우민입니다. 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후보님께서 단일화 이 협상 과정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조금 모욕적이랄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표현들도 들으셨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앙금은 지금 남아있지 않으신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일종의 앙금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듯 보여지는데요. 오늘 아침 이준석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건 없는 우리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합당을 결심한 용기에 감사하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이후의 혼선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대통령 선거가 종료된 이후 일주일 이내로 합당에 대한 실무적인 절차를 마무리해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의 국민의힘 내에서의 정치활동이 지방선거 등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의 모든 당원은 오늘부터 바로 국민의당의 구성원들을 따뜻하게 환대해달라. 공정한 경쟁의 원칙은 국민의힘 내에서 국민의당 출신들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적용될 것. 자, 이준석 대표 아침 일찍 혹은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만나는 시간을 전후해 단일화 소식을 먼저 보고받았을 텐데요. 다행히도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서울시장 선거 이후 혼선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완전히 안철수 후보와의 앙금이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세웠습니다. 자, 앞으로 이준석, 안철수 이 두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내에 같은 유세 현장에서 손을 맞잡는 광경을 볼 수 있을지, 정치는 생물이니까 아무도 모를 일이고요. 지금부터는 안철수, 윤석열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얘기인데, 안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사면 초과에 빠진 자신의 정치적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3위가 확정적이었죠. 3위가 확정적인 상태에서 완주를 한다면 이재명이 당선돼 정권 연장이 된다고 한들, 또 윤석열이 당선돼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한들 제3의 소수정당 안철수의 정치적 입지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물론 완주를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이재명이 바라는 바였겠지만 애매한 포지션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당장 대선 직후에 열리는 지방선거에서의 국민의당 참패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이재명 쪽으로 붙자니 그동안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대선에 출마했던 안철수로서는 새로운 명분을 만들기 매우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자,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안철수에게 명분을 주기 위해 연합정부, 공동정부, 통합정부를 운운하며 정치개혁을 내세웠었죠. 저는 이게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 물결 김동연을 향한 러브콜보다는 궁극적으로 안철수를 향한 러브콜로 봤는데, 자, 아마 민주당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안철수였기에 이런 민주당의 일종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때문에 그간 안철수 후보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 초과에 빠져 있었고, 시한부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에 합의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 밖에도 예전에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 시절 함께했던 사람들이 현재 국민의힘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김동길 교수나 안철수 지지 철회를 선언한 임명진 목사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상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정치 초년생일 뿐더러 딱히 정치적 기반도 없는 상태로 대권에 도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웬만한 중견 정치인 못지않게 고비고비 때마다 탁월한 정치력과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단력까지 재조명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당 과정도 그렇고 평생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잔뼈가 굵은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경선 후보를 상대해 일단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있었고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이 갈등마저 본인이 직접 나서 말끔히 해결을 했었죠. 자, 그리고 그 어렵다는 안철수와의 단일화도 물론 물밑 작업이 있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나서면서 성사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 주는 긍정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 생각됩니다. 내 밥그릇 지키기에 연연하는 기존의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죠. 대의를 위해 작은 것을 내줄 줄 아는 모습을 최소 2번 이준석과의 갈등, 안철수와의 단일화 성사 등을 통해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을지언정 함부로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지 않았고 신중하면서 또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아마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긍정적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윤석열, 안철수 이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정권 교체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데 바로 직전 공표된 여론조사를 좀 분석해보면 안철수 후보가 확보하고 있는 10% 전후반대의 지지율이 단일화 시에 윤석열 후보에게 약 6에서 7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약 3 정도가 가는 것으로 나타났죠. 때문에 후보 단일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략을 잘 짜야 될 듯한데요. 바로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서너 가지 변수, 즉 사전투표율, 단일화, 네거티브와 말실수, 또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이 투표에 미칠 영향 등의 변수가 막바지 대선 판도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단일화 결렬이라는 큰 변수는 제거했고 이제 항상 절반을 넘겼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장에 가서 한 표를 행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선거는 고개를 들면 진다. 즉 자만하면 진다. 이런 말인데요. 야권 후보 단일화에 위기감을 느낀 여권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만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도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말고 정권 교체 여론을 더욱 높이는데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